소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리라 마음먹고 집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와, 저기 자리 좋다. 사실 얼마 전에도 소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예전부터 아이와 나란히 자전거를 타보는 게 꿈이었던 현종 씨. 소진아, 네?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 좋아요. 정작 소진이보다 더 마음이 급합니다. 이날을 위해 중고긴 하지만 꽤 값비싼 어린이 자전거까지 구입했는데요. 한번 타볼. 하지만 이런 마음도 모르고 소진이는 다른 곳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엄마가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빌라면 되지.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자전거나 재밌게 타자. 어? 나 자전거 타기 싫어. 알았어. 나 하나만이다. 하나만 주세요. 결국 현종 씨는 소진이에게 평소 잘 사주지 않던 길거리 음식을 하나 쥐어주고서야 자전거를 배우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에 푹 젖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입니다. 노력의 성과가 있었던지 현종 씨가 손을 놓았는데도 넘어지지 않는 소진이. 하지만 한순간 소진이가 균형을 잃어버렸고 결국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소진아, 괜찮아?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아이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소진이도 자전거 체인에 다리를 조금 긁힌 정도였습니다. 현정 씨는 갖고 있던 생수로 상처를 씻어내고 혹시나 해서 미리 챙겨왔던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싫어. 이제 감이야. 팍팍아. 현정 씨는 마침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발견했고 다시 자전거를 가르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현정 씨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지 어느새 소진이는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은데요? 그러는 사이 점심시간이 됐고 이젠 탈 줄 알아? 당연하지. 나 운동신경이 좀 짱인데. 근데 이렇게 다치셨어요? 예전에 여기서 다친 것도 다 낫지 않았구만. 여자의 다리가 이게 뭐니? 괜찮아. 우리 딸 얼굴은 김태희 뺨치잖아. 그렇지? 예쁘게 생겼네. 오랜만에 운동을 한 덕분인지 밥도 잘 먹는 소진이. 순식간에 도시락을 다 먹은 소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엄마에게 열심히 익힌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주 갑자기 소진이는 열이 40도가 넘게 끓기 시작했고 급히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며칠 후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번잡한 도시 생활을 접고 몇 해 전 한적한 전원마을로 이사를 온 용식 씨. 요즘은 작은 밭에 갖가지 농작물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하지만 애써 가꾼 고추밭을 보면 마음이 아픈 용식 씨. 그 이유는 며칠 전 말로만 들었던 거대한 멧돼지가 용식 씨의 밭에 출연했기 때문.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덕분에 이렇게 용식 씨가 아끼는 밭이 엉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만드느라 아침부터 이렇게 서둘렀던 것인데요. 서툰 솜씨에 몇 번이나 손가락을 찔리기도 했지만 급한 마음에 손은 점점 더 빨라집니다. 무더위도 있고 열심히 울타리를 만들던 용식 씨. 그런데 이건 뭐 외계인도 아니고 당신 덥지도 않아? 당신도 뭐 좀 걸쳐. 맨날 그게 뭐야? 햇빛 때문에 주름 가는 것보단 이게 100배 낫다. 원래부터 있던 짜글짜글한 주름은 또 어떡하게? 뭐? 아니야 물 달라고. 그 순간 어머, 어떡해? 뭐 어디 뭐 멧돼지 나타났어? 아니 당신 손 피나잖아. 아 이거 여기 찔렸어. 괜찮아. 용식 씨는 상처를 대충 물로 씻어낸 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보 새참 없어? 없는데? 밥하고 김치는? 밥도 아침에 다 먹었는데. 결국 오늘도 배달 음식을 먹어야 할 모양입니다. 여보시오
아 여기 김씨밭인데 짜장면 2개만 빨리 갖고 오셔. 배달부 이씨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닌지 익숙한 모습으로 음식을 내놓는데요. 두 분 여기서 주무시는 건 아니죠? 자네는 방하고 밭하고 구별도 못하나? 아, 예, 예. 그리고 그릇은 여기 길가에 좀 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용식 씨는 오늘 중 울타리 설치를 끝내기 위해 급하게 짜장면을 먹었고 부부가 부지런을 떨었던 덕분인지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일 끝.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갑자기 고열과 함께 심한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간 용식 씨. 치명적인 병에 걸린 용식 씨는 치료를 위해 수개월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소진이와 용식 씨가 병에 걸리게 된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 실제로 매년 이것으로 인해 치명적인 병에 걸리는 환자 수만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무려 150에서 20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충격적인 사실. 자, 그렇다면 평소 건강했던 용식 씨를 오랜 시간 병으로 시달리게 하고 어린 소진이의 목숨까지 한순간에 잃게 만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모기입니다. 소진이의 경우 공원 연못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그곳에서 서식하고 있던 모기에 물려 일본 뇌염에 걸렸고 면역성이 약했던 소진이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잃고 말았으며 한국에서 걸리냐? 내가 알아요. 용식 씨 또한 모기에 의해 옮기는 말라리아에 걸려 수개월 동안 고생을 해야만 했던 것. 말라리아에서 걸리지. 여름에 부천객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초고성능 후각, 예민한 온도 변화 감지 능력, 180도 회전력을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사냥꾼 모기. 또한 모기는 사람이 내뿜는 열기, 이산화탄소, 땀에 들어있는 지방산이나 젖산을 감지해서 날아오는데 이산화탄소의 경우 10m 거리에서 젖산은 무려 20m 밖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 모기의 위험은 단순히 흡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위험은 모기가 흡혈하면서 체내에 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기생충을 사람에게 옮겨 큰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기에 의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20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도 바로 모기가 옮기는 치명적인 질병 때문. 모기가 전파하는 질병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라리아. 말라리아를 일부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병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지만 2007년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약 2,200여 명. 2008년에는 1,000여 명으로 줄어드는 듯 했지만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해 지난해 들어서는 다시 2,000여 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 2년 만에 30%나 증가했습니다. 말라리아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의 몸속에 잠복해 있던 말라리아 원충이 흡혈을 할 때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원충들이 척혈구와 간세포 내에 기생하면서 발병하는 것.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몇 개월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40도가 넘는 고열과 심한 떨림이 주된 증상.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나 쇠약한 노인들은 말라리아에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한 번 발병하면 수개월에서 수년 후 재발할 가능성도 높은 무서운 병입니다. 작은 빨간 진모기가 옮기는 일본 뇌염도 말라리아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 실제로 지난 4월 부산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돼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연이어 제주도에서도 발견되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에 고열, 두통, 구토 증상이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설령 증상이 경미하거나 병이 낫더라도 일단 걸리게 되면 뇌기능 이상과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영유아 시기 3차례의 기초접종에 이어 만 6세와 12세 때 2차례 추가 접종 등 모두 5번의 접종을 받아야 항체가 생성됩니다. 개에게 많이 걸리는 것으로 익히 잘 알려진 사상충증 또한
모기로 인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무서운 병인데요. 특히 사람에게 발병하는 말레이 사상충증은 임파구가 막혀 다리 등이 기형적으로 붓는 끔찍한 병입니다. 최근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도심 한가운데서도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자연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면서 굶주린 모기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는데 서울 시민들이 자연 속 휴식을 위해 많이 찾는 생태공원. 관할구청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얼마나 많은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연못. 물을 떠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자, 보이십니까? 수면 위에 까맣게 떠있는 모기의 유충과 번데기. 불과 10일 정도만 지나면 모두 성충이 되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는 모기들은 이제 야외 활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사시사철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무리 조심을 해도 집안에 모기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기만 해 불치를 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점검해봐야 할 곳은 바로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있는 배수구. 세면대나 싱크대 배수관은 벌레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U자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런 곳의 배수관은 지하의 정화조 시설과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공동 정화조는 한겨울에도 모기가 서식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며 유충이 살기에 적합한 농도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사계절 내내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라는 사실. 제작진은 실제 정화조나 집 수정에서 얼마나 많은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지 전문가와 동행해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벽에 까맣게 붙어있는 모기떼들. 자, 그럼 정화조 물속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모기 유충이 살고 있을까요? 정화조 물을 조금 떠서 살펴봤는데 오염된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쳐 다니고 있는 벌레들. 바로 모기의 유충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동 정화조를 사용하는 주택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번데기를 탈피해 출격 준비를 끝낸 모기떼들이 정화조 내 벽에 까맣게 붙어 있었고 물 속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모기 유충이 정화조 내의 유기물을 섭취하면서 무섭게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따뜻한 정화조나 집 수정에서 부화한 모기 유충이 성충이 되면 많은 수가 직선으로 연결된 배수관을 타고 집 안으로 곧장 들어오게 되는 것. 특히 수십 미터 밖에서도 사람이 뱉는 이산화탄소나 젖산의 냄새를 감지하는 모기에게 배수구는 활짝 열린 대문과도 같다는 사실. 강남구 보건소의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2주 동안 한 개의 정화조당 약 10만 마리 이상의 모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모기의 번식력은 엄청납니다. 암컷 모기는 흑표로 4일에서 7일 만에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한 마리가 낳는 알의 수는 한 번에 무려 150에서 200여 개. 이렇게 일생 동안 10번 이상 알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기 퇴치법은 날아다니는 성충을 잡기보다는 유충 시기에 미리 박멸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사실. 실제로 모기 유충 한 마리를 방지하는 것은 성충 10억 마리를 방지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해 모기 유충을 죽이고 정화조 내에 서식하는 모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정화조 뚜껑이나 배수관 입구에 특수하게 제작된 모기장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이면서 효과적인 모기 방제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장소에 있는 연못이나 아파트 정화조 등 비교적 물이 많고 넓은 장소의 경우 모기 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꾸라지를 이용하는 것이 모기 유충 제거에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모기 유충이 잔뜩 들어있는 수조 안에 미꾸라지 몇 마리를 넣었습니다. 야, 난리 났네 아주 그냥. 격렬하게 움직이는 미꾸라지들. 미꾸라지가 좋은 동물이야. 그리고 빠른 속도로 유충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불과 3시간 후 물 깨끗해진 거 봐. 처음과 비교해 확연히 유충의 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을 하루에 약 1000마리 이상 잡아먹는 데다 특히 연못이나 청화조 같은 오염된 물에서도 비교적 오랜 시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든든하다. 하지만 모기는 집안에 화분 받침이나 버려놓은 깡통 등 손바닥 높이의 물기만 있어도 알을 낳고 서식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손쉬운 모기 유충 제거 방법은 없을까요? 과거에는 석유나 식용유를 물에 부어 모기 유충을 질식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 방법은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수생 생물을 죽이고 결국 수질을 오염시켜 생태계까지 망치는 일이므로 절대 금물. 만약 집 근처에 물웅덩이나 집안에 물이 고인 곳에서 모기 유충을 발견했다면 뜨거운 물이나 소량의 표백제를 부어주면 효과가 있는데 수돗물을 가장 뜨겁게 해서 받은 40도씨 정도의 물이나 물에 희석시킨 표백제를 부어주면 불과 몇 분 만에 모기 유충이 죽게 됩니다. 단 표백제 또한 다량으로 사용할 경우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소량을 물에 희석시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기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방충망에 구멍이 난 곳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 또한 베란다나 다용도실의 배수구에도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망이나 못 쓰는 스타킹을 씌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바깥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는 몸에 모기가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옷을 턴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에 고여있는 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싱크대나 욕실 배수구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뚜껑을 덮고 화분 물 받침의 물은 수시로 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기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먹이가 있는 곳을 찾기 때문에 호흡량이 많은 아이들이 모기에 잘 물리게 되는데 특히 모기는 흡혈을 한 후에는 벽에부터 소화를 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아이를 벽에서 약간 떼놓는 것이 좋고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모기향을 켜두도록 합니다. 또한 모기는 땀 냄새나 사람이 내뿜은 열을 감지하므로 지금처럼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열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자주 씻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모기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기 좋은 어두운 색의 옷을 선호한다는 사실. 완전 뱀파이어. 그렇기 때문에 흰색 같은 밝은색 옷을 입고 자거나 외출할 때도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모기에게 덜 물리는 방법입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기는 페퍼민트나 바카와 같은 강한 향을 싫어하기 때문에 침대나 거실 등 활동이 많은 곳에 허브 화분을 두면 좋습니다. 여름철엔 좀 하나 만약 모기에 물렸을 때는 긁거나 침을 바르지 말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얼음찜질을 해주거나 모기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약을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필수 조건, 내 집 안팎의 모기 퇴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